네, 여러분의 화요일 내실은 책임지고 싶은 주간 묘묘의 김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아니군요. 전 이게 프로그램인 줄 알고 요거를 보고 있었는데 그냥 멋대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첫 방송이었었잖아요. 주간 묘묘 네. 재밌다고 소문이 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조회수라든지 뭐 쇼츠에서의 반응이라든지 저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팍팍 밀어주시고 동네방네 소문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당대표 후보께서 또 나오시고 또 일부는 한진희 소장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알찬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0만 구독자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첫 코너는 오늘도 재미데이인데요. 아, 한진희 소장 처음엔 저한테 그렇게 막 깍듯하고 막 조신하고 그러더니 많이 컸어요. 막 나한테 막 대들고 비웃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개해드리죠. 한진희 시사발전 소장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대들다 가겠습니다. 채팅에서 벌써 뭐 이카 이러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또 정식으로 첫 방송하고. 아, 그렇죠. 지난주 정식 첫 방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주간 묘묘를 너무 잘 봤다고. 조회수는 별로 안 나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본 사람들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어둠의 경로로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아무래도 이제 묘장군님 파워가 그만큼 그래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막 DM으로도 오더라고요. 파워가 너무 얄팍하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소문 많이 네. 내주세요. 아, 진짜 오늘 더워서 오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자전거 타고 오셨다면서요, 이 와중에. 아, 그렇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 벌이가 좀 힘들어요 요즘에? 쉽지 않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네. 제가 자전거 타는 시점을 좀 잘못 판단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첫 출발부터. 첫 출발이 어딘데요? 이제 광명 쪽에서부터. 아니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거기서부터 타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전철도 이용하고. 지하철에서 내린 다음에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죠. 네. 그래도 와 정말 뭐 사실 전기구이 통닭 마냥 빙빙 아. 돌아가면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니어도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텐션이 안 오를까봐. 저도 오늘 약간 걱정이 됐어요. 네. 약간 장염 이슈가 또 있어가지고 아. 제가 하지만 제가 끌어올려가지고 업텐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그냥 가야 될 텐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입에 못 털어 달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네. 오늘은 약간 슬로우하게 근데 진행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하려면 네. 이재명 정부가 일을 안 해야 돼요. 맞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일을 안 해야 되고 네. 그렇게 따지면 특검도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래요. 일을 안 해야 제가 못을 안다는데 오늘도 난리가 났거든요. 맞습니다. 이슈도 난리가 났고 또 이슈 지난 천재예요. 한 주간을 정리해 봤을 때 네. 거의 뭐 남들 일하는 거 거의 1년 아닌가 그렇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도 그만큼 이제 남들이 하는 거에 뭐 10배, 20배 이상 하는데 또 특검 이슈도 있다 보니까 자다 일어나면 단독 이슈가 맞아요. 보도가 쭉 올라오는 거 그거 읽는 것도 힘듭니다. 오늘도 난리 났어요. 특검끼리 경쟁 붙어가지고 그렇죠.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경쟁이 열심히. 붙은 것 마냥 그렇게 줄 소환을 하고 있다. 줄 압세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보니까 또 소름 돋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일주일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나? 일주일에 하루 같다. 예, 그러면서 저번에는 하루에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렇죠. 아니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주말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네. 하시니까 그렇죠. 요즘은 또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 눈치 보인다고 관제에서 일하는 걸로 이제 주말에는 그냥 약간 그냥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렇죠. 눈치 많이 안 볼 것 같은 느낌 듭니다. 그러군요. 모셨던 사장님으로서 뭐 이건 뭐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네. 약간 그 사회성에 많이 이제 첨가되면서 네. 눈치 보는 척 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맞아요. 그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새벽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총리까지 쉽지 않아요. 이거 뭐 전부 다 지금 경쟁입니다. 경쟁.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를 한번 볼 텐데 저희가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정책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거는 뭐 뉴스 하이킥 보시고 네, 그렇죠. 저희는 부동산 전문가 모셔서 얘기하는 그쵸.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는 그냥 네. 얇지만 넓으면서도 우리의 어떤 감정까지 싹싹 털어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의 핵심 당연히 뭐 주택담보대출 6억 원 그렇죠. 제한 뭐 이거겠죠?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부동산 대책과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예. 그때 것들을 싹 다 긁어 모아도 이만큼 강력한 규제책은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흐름을 나눠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무주택자와 그리고 이제 1주택 실수요자를 제외한 이들의 이 갭 투자를 비롯한 투기 수요를 막아 세우겠다. 네, 그러니까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 그렇죠. 라는 실수요 거. 재편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해오면서 이제 과열되고 불안정해 왔던 이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구의 이 집값을 네. 이제 잡는 거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디딤돌이나 버팀목과 같은 네.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 대상의 정책자금 지원과 같은 경우도 좀 더 요건을 강화하는 측면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계대출 총량을 좀 감축해 보겠다. 안정적으로 좀 회복시켜 보겠다. 라는 게 목적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 거죠. 근데 또 뭐 1번만 강조가 됐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6억 원 제한 부분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근데 이거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주담대 신청액의 반토막이 났다. 그렇죠. 바로 효과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효과도 나타나고요. 네.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게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요즘에 진우미터라고 또 나오는 거 아세요? 진우미터. 그리고요? 진우미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왜요? 아니, 주진우 그러니까- 의원의 썸네일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아니요, 요즘에 이거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소위 이제 여의도 무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돗자리 깔 정도로 뭔가 딱딱 잘 맞춘다. 반대로 잘 맞춘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펠레. 네, 맞아요. 판례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네. 이제 뭐 대잡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일단 대책이 나온 이후에 서울 수도권 자체 이제 핵심 지역 부동산 비용 자체가 실제로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쭉 달려오다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제 안정세로 진입했다라는 거에서 긍정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이 집값 안정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연장될 수 있냐, 그러니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네네.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규제 자체가 맛보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은 시작일 뿐이다. 맞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수요 억제책도 남아 있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도 이제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과 여론의 어떤 긍정적인 바람 계속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렇죠. 거죠. 주담대 이 제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그렇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네.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제 취임한 지 2달도 안 된 정부가 네. 지금 뭘 더 말합니까? 아니 지금 아니어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죠. 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정책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는 와중에 네. 일단은 좀 기다려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 대책이나 또는 공급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더 앞으로 견인해 갈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뭐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거래가 좀 위축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또 이어지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가 좀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그 돈들이 주택이나 부동산에 있었던 그 돈들이 좀 산업 쪽으로 흘러가고 그렇죠.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하면서 좀 총체적으로 전체가 큰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후보 시절 공약에서 좀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것들의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냐. 네. 근데 이제 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기본주택과 관련해서는 뭐 100만 호 공약을 내세우시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플러스에서 뭐 4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거라든가 교통망 확충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수도권 과밀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방 인프라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결국 이 균형 발전 방안들이 좀 주요하게 그다음 의제로 좀 다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신도시 생각이 얘기도 나왔었고 저번에 그렇죠. 뭐 바닷물까지 네. 얘기 나왔었죠. 네. 예, 무작정 많이 짓는 것은 목마르다고 바닷물, 소금물을 그냥 먹는 것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차려진 밥상은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힘들겠지만. 아 그렇죠. 네, 알바요. 공무원들. 그러면 농담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시고 체력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대통령 이전부터 원래 소통왕이었으니까요. SNS, 유튜브, 뭐 네. 유튜브 기본 컨텐츠부터 라이브까지 그렇죠. 워낙 또 대단하셨으니까. 예. 근데 지금도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일단 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취임 3주년도 아니지. 취임 3주년 30일, 같은 30일. 30일 예. 기자회견을 보면서 예.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해요. 되게 그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진짜 소통왕의 행보로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첫 스타트부터 이렇게까지 한다고? 예. 라는 걸 많이 느끼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이를테면 성남시장 시절 당시에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 매장군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본인이 산책 다니면서 맞아요. 이것저것 뭐 폐인대 아니면 뭐 맨홀 뚜껑 이런 거 뭐, 그러니까 민원을 직접 본인이 이거 민원을 잘못됐다. 청구하는 그쵸? 이거 잘못됐습니다. 빨리 담당 공무원 어떻게 보고하세요. 네, 사진 찍어서 다 SNS 에 올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들이 당황해서 바로 이제 또 즉각적으로 저 처리하고 그런 네.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네. 그거 말고도 막 소통도 하고 심지어 뭐 SNS에다가 뭐 DM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서 뭐 맞습니다. 민원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또 답이 오는 것도 그래서 네. 이재명 AI 설 이런 것도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AI 마냥 정말 온갖 데 정말 다 대답을 그렇죠. 하고 있고 소통이 예.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죠. 몸이 여러 개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사실 경기도 때도 보면 뭐 성남 때도 그렇겠지만 경기도 때가 굉장히 더 SNS가 활발했었죠. 왜냐하면 경기도 내에도 뭐 페이스북 있죠, 인스타 있죠, 유튜브 있죠. 많은 채널이 있다 보니까 거기로 쪽지로 뭐 어느 채널에선 DM으로 댓글로 맞아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넘기지 말라고 하셨었으니까 공무원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좋았죠.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속독이 가능한 능력이 있어서 가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다 정리하는 것도 예, 공무원의 능력이시고요. 몫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뭐가 올라왔는데요? 그렇구나. 강훈식 비서실장도 SNS를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안 하셨었나? 왜 원래? 그렇죠. 근데 요즘 정치인들이 SNS를 많이 좀 하는 추세긴 하죠. 맞아, 아무래도 좀, 하셔야죠. 지지자들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한 중심 네. 때문에. 그리고 일단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홍보 어떤 매체다.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본인이 정책을 뭐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도 좀 뭐 어느 정도 선 넘지 않는 선에서 네. SNS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젠프 머털도 사설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왜? 채팅창에 분신. 네, 그렇죠. 하나씩. 분신으로. 그렇구나. 네, 여튼 그런 유능함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기자회견 소식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계속 일단 이번에 그 7월 3일날 기자회견의 모습은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안정적인 조기 안착을 이뤘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100일 취임 이제 기자회견을 보통 열었었죠. 근데 그렇죠. 30일 만에 그것도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인데 윤석열은 하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네. 하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 불안정성들을 배제하기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각 구성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30일 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은 하긴 뭐 대단하다 싶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은 하긴 했었군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나서. 미리 질문 주고받고 그쵸. 어느 정도 이렇게 약속대련 마냥 그렇게 네. 했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도 놀라운 포인트가 됐던 것은 고작 30일인데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방향성이 확실히 잡혀 있는 모습들. 맞아요. 막힘없이 그냥 소통을 안정적으로 하는 모습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좀 눈여겨 보셨던 부분이 아닐까. 아니 그냥 막말로 말해서 사실 취임하자마자 순방까지 다녀왔는데 그렇죠. 뭘 못하겠냐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많은 산적한 이슈들을 바로바로 처리했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렇게 건너가지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많이 아쉬웠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민생 네. 정책에 대한 질문이 더 많이 나오기를 그렇죠. 바란대요. 아쉬운 점들이. 민생에 대해서 더 물어보시지 왜 더 안 물어보시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전날에 정말 빡세게 준비했는데 네. 부동산 민생 정책 그렇죠. 그래서 묻지 않았는데 조금 더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말 이제 산적해 있는 이 지역 의제들을 어떻게 이제 그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네.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제로 놓고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가지고 오신 내용들을 보면 보통 이제 개인 민원의 타운홀 형태로 미팅 이야기를 때. 하시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아쉬웠다라는 것들을 이제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네네. 이제 기자들 질문도 보게 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나 이 민생 관련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언론사에 좀 너무 이제 편향되어 있는 어떤 또는 이제 그 풀뿌리 언론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좋았죠. 지역 좋긴 의제들이 했죠. 이제 네. 복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네네. 그런 것도 아쉽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됐을 것 같다. 시간상으로 네. 또 130분이었나요? 몇 분이었죠? 제가 정확하게 130분 기억이 정도 안 했어요. 나는데. 원래 2시간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젠 기자들이 추첨을 통해서 발언 기회가 질문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명함들을 주제별로 넣는 건데 주제별로 기자들이 명함을 다 넣어놨다. 네, 맞아요.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좀 명함을 이렇게 고를 때 걸리적거리게 하기 위해서 살짝 구겨 넣은 친구들도 있다. 예. 좀 더 늦게 좀 뽑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포인트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제 보통은 이제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여러 그 논란들은 역대 그 정부에서 계속 있어 왔잖아요. 뭐 네. 그거는 아무래도 언론과의 어떤 소통이 좀 미비한 문제, 뭐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기본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은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고여오고 썩혀 왔었던 부분들은 출입처 기자단들에게 이제 몰려 있는 집중되어 있었죠. 예, 언론 정보 권력의 문제가 가장 네.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필요했던 건데 이번에 뭐 브리핑룸 개선했던 것도 네. 뭐 빽빽까지도 이어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보통 이제 카메라가 닫혀지고 나서 뭐 대변인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이나 그 뭐 또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질문했던 내용처럼 이제 네. 빽빽까지 나왔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빽빽까지는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에 있어서 좀 열린 행정, 열린 소통의 모습들이 보여왔던 거고 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풀뿌리 언론들에게 이제 그 질문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도 너무 고퀄의 질문 답이 오갔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큰 변화의 흐름을 좀 보여줬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예, 화상 참여로 했었죠. 맞아요. 작가님이 바로 이제 타이핑해서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강효정 대변인님 뒤에 늘 계속 풀뿌리 언론들의 얼굴이 떠 예. 있었던 제가 다 그냥 긴장이 콩닥콩닥 아,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됐던 시간이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래도 풍성했고 그리고 그때 일본의 기자분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얼굴로도 기억하시더라고요. 바로 네. 알아보셨죠. 그때 같이 이제 예. 중국 기자들만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기사가 나왔을 때 그때 함께 했었던 일본 기자분이시군요 라고 바로 이야기를 알아보시더라고요. 했었고 그 독도에 대해서 분쟁 지역 아니라 분쟁 지역 아니라 무슨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쟁이 아니라 논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논쟁은 네. 예, 얘기는 하시긴 했지만 분쟁 지역은 아니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딱 모습 잘라서 확실히 말씀하셨죠. 나왔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계속 이제 소통 포인트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실은 이 다른 점은 그거죠. 이제 연단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기자들과의 눈높이를 가장 잘 맞추고 같은 네. 동일선상에서 그리고 이제 거리가 한 1.5m밖에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서로 간의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탈권위주의적 형태의 모습도 인상 깊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단상만 그런 게 아니라 의자도 그렇죠. 기자들이랑 똑같았다라는 걸 사람들이 포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다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 쉽지 않았어요. 거의 뭐 미어캣인 줄 알았잖아요. 대통령 목 계속 잖아요, 봐봐요. 그죠? 빼들고 잘 안 보이니까 뒤까지.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 굳이 뭐 비교를 해보자면 윤석열도 사실 타운홀 미팅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공식 채널이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타운홀 미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윤석열 씨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그 누구보다 타운홀 미팅의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간 그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더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 윤석열 같은 경우 옛날에 타운홀 미팅 때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때 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요. 탄핵에 대한 무슨 질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렇죠. 탄핵하라면 하라고 하세요. 예. 이러면서 자신의 그래서 자신감을 자기가 먼저 탄핵이란 단어를 맞습니다. 꺼내면서 말을 했던. 그래서 해드렸습니다. 그렇기도 요청하시는데 하고, 그러네요. 후보 시절에 했던 타운홀 미팅 때 보면 그때는 뭐 가난하거나 배움이 부족하면 자유의 가치를 모른다? 알기 맞아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대학생들과의 타운홀 맞아요, 맞아요. 미팅이었던 예, 것을 예.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준비가 안 되면 타운홀 미팅을 그렇게 말하지 하지 말지, 차라리.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준비가 안 됐으면 하지 말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실은 그 질문자를 선정하고 또 이제 그 소위 어떤 약속 대련이라고 하죠. 네. 그 어떤 질문이 나올지에 대한 것도 이미 어느 정도는 네. 짜서 이제 들어갔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확실히 있었을 텐데. 식순도 있었고 심지어 질문자들이 여당 인사라든가 친정부 인사들을 이제 대거 배치를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돌았는데 모셨던 분들도 그렇게 뭐 구성을 그렇죠. 해두고. 심지어는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이 또 그 타운홀 미팅 가운데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중간에 자르기도 하고 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망언들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의 타운홀 미팅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 장기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예. 오셨던 분들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채무를 다 감당했다, 빚을 갚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보면서도 마음이 좀 짠하기도 했죠. 그 마음을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에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께서 그 말을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렇죠. 아주 잘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잘 해주셨죠. 그러니까 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7년 동안 채무를 이제 결국 상환하지 못했던 건데 그 사이에 압류도 당하고 경매도 당하고 맞아. 네. 심지어는 이제 그 신용불량자가 되다 보니까 계좌도 지금 다 막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떻게 7년 동안 버티냐. 바로 그거죠.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주신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진짜 못 갚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보수 정권에서 나왔던 채무에 대한 조정 관련된 정책이 나왔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더니만 이렇게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할 때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의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도덕적 해이도 해인데 이걸 효율적으로 국가 운영 측면에서 봐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반문을 했어요. 갚을 능력이 되는데 탕감해 줄 것을 기다리면서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보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7년 동안 네.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을 네. 만들 수 없고 통장을 만들 수 없으면 취업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면 돈을 갚지 못하고 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오히려 국가적 낭비가 훨씬 심하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쉽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게 뭐 빚을 그렇게 지래? 그런 식으로 너희 사정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인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도덕적 해이라는 명분을 삼아서 나라 보고 방관을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냥 냅두라는 거잖아요.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라는 논리로밖에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잘못된 거야. 효율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이것이 맞아라고 설득을 하는 그 모습. 전 그래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과정 플러스에서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는 이제 금융위 사무처장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시를 또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오해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소통을 좀 해라.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었죠. 그리고 워낙 요즘에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국가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구성원들이 오셨던 분들이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들도 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실무진들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그 실무진들한테 이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다. 이걸 한번 챙겨보세요. 라고 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전체적으로 같이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네.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호남에서 진행됐던 타운홀 미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공항이나 이제 군 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현장에 있던 단체장들, 전문가, 행정가 집단들과 그 현장에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논의해서 네.
정부 주도의 TF를 구성하는 거 이런 모습들에서 효능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24분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요거 40분까지 진행 예, 40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 계속 많습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까요, 말까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 단계에서 저 그 채무조정 관련된 이야기를 예, 좀 그러시죠. 더 하고 싶은 부분들이 네네네.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이제 일단 역대 정권 하에서도 이뤄졌던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30조 원까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야기한다는 건 좀 안타깝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네. 채무 조정을 통해서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에 대한 어떤 성공 사례가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게 뭐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들을 추진한다라고 느끼겠지만 사실 이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들을 추진하는 맞아요. 사람이거든요. 행정가다 보니까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던지는 그죠?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심지어 이 채무조정과 관련된 것도 이미 성공 사례를 성남시장 시절 때 해봤던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빌리 은행이라고 해서 네네네. 그때 성남시하고 그 민간 은행 그리고 시민단체랑 협력을 해서 그 당시에 악성 채권들을 다 사들이죠. 그래서 통장 개설조차 어려웠던 분들이 채권을 헐값으로 이제 그걸 사들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안 이제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었던 네네. 거고, 그러니까 일정 비율을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탕감을 해주는 정책으로 이제 비영리 모델로 만들어놨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로 그렇게 빛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서 재기의 기회를 얻었던 분들이 다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소득을 벌어들이고 소득을 한 걸 이제 소비를 하니까 내수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경제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여러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는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네. 이 성공 사례를 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대통령 이렇게 거치고 있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장일 때는 제가 옛날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일 때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영역들, 권한들이 훨씬 많아요. 경기도지사보다. 네. 근데 오히려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시장의 권한이 너무 크니까 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예. 대통령의 권한은 시장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권한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할 맛이 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뭐 이렇게 뭐 대통령은 일할 맛이 나고 이제 측근들은 죽을 맛이고 그런 우리는 거죠. 살만 나고 우리는 살만 나고. 그렇죠. 와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의 체력을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체력보다는 지금 도파민의 영역이다. 지금 맞아요.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 모든 뭐 체력적 한계를 다 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국정 지지율에도 또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잖아요. 국정수에 네. 오늘 60% 넘게 오늘 거였나요? 60% 넘어서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어제 거. 네, 60%가 올랐는데 일단 이제 자료가 같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세요. 여기 저 자료 제작진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60%를 달성했다. 근데 원래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얼미터에서 나온 거죠.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이제 53.8%, 국민의힘에서 28.8% 이렇게 나오고. 근데 요거를 대선 때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선 시즌 때 보게 되면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에게 예.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의 위기감 때문에 결집됐던 효과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어떤 정치인에게 이제 씌워졌던 그 악마된 허위날조 프레임들이 네. 아무래도 좀 변수로 작용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실제로 그래서 내란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거쳐가지고 당선이 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수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악마화된 허물이 지금 안정적인 국정 운영 덕에 네. 다 벗겨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다르네. 생각과 다르네? A라고 할 것 같았는데 A를 안 하고 그렇죠. B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B를 하네? 음. 라는 평가가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도 납득할 만한 어떤 협치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그 뭐 기자회견마다 또 그 이야기를 거론하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나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함의 어떤 의미에 예. 부합하는 국정의 어떤 통합 과제들 이제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스스로 말씀하셨죠. 60% 높은 거 아니다. 예전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80% 나왔었고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처음에 초반 지지율 굉장히 높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60%가 지지하고 계시고 30%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네. 30% 중에서 더 뭐 10% 20%는 절대 아니다. 더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하시는 거 보면서 좀 다르구나. 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너무 짜증나는 게 왜요? 제 지인들이 요즘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뭐래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미안하다, 미안했다. 미안하다. 아니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지지난 대선부터에 포함해서 이 거쳐오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항상 그 찌라시성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아니 뭐 이재명 후보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네. 얘기로 계속 저한테 막 설명을 요구하던 진짜? 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설명을 해주면 뭐예요? 지치지. 아니 그러니까 지치는 걸 떠나서 또 다시 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 정치권 참 무서운 것 같다. 이 사람을 한 순간에 정말 쓰레기로 만드는구나. 악마가 되는 거. 악마로 만드는구나. 그걸 자기네들이 자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참 이제 저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한테 미안해야 될 네.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뭐 다른데 방송 이렇게 나가다 보면 네. 그 패널 분들은 뭐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고 뭐 보수이신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다 와서 말씀을 하세요. 네네네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앞으로도 그런 잘할 것 얘기도 같아. 하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특히 기자회견 다음에 타운홀 미팅 다음에 정말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국무회의도 늘 사실 그 모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전 정권 때도 그때도 공개가 됐던 부분이니까 네네네. 자연스럽게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그래서 이런 거 말씀하신 거에 느낍니다.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국민의힘 쪽 관련된 뭐 인사들을 만나서 느껴보는 거지만 네. 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응. 걱정이기도 하고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이참에 그냥 국민의힘이 쫄딱 망해가지고 새롭게 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어, 아무튼 이게 극적인 어떤 변화들이 체감되는 영역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던 지인들의 그 심정의 변화들도 계속 이끌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또 이런 극적인 변화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최근에 뭐 그 25만 원 우리는 안 박수영 받겠다. 의원, 네. 박수영 의원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뭐 해수부 이전도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산업은행을 뭐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산업은행을 우리한테 주세요. 심지어 정치 저관층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니들이 도대체 뭔데? 네.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왜 니들이 막냐? 그 25만 이런 원이 얘기가 나오는 내가 왜 필요 없는데 나는 박수영 의원이 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댓글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고공행진을 이제 정당 지지율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무당층 그 지지율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예. 들어오실 건가요? 의원님 들어오실 건가요? 예, 그런가요?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셨기 때문에 예. 바로 준비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희 시사발전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